이 시기만 되면 꼭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 지금까지 해서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될까요? 이 질문인데, 그럼 가능하지 라고 대답하면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란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남들도 열심히 하는데 남은 기간에 똑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될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부터 잘 들어. 남은 100일 동안에 네가 성적이 오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 알려줄게.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다고? 그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 집단에서 보니까 20%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그 20%에 해당하는 개미들을 딱 이제 뽑아 놓은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20%를 뽑아놨으니까 걔네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잖아. 근데 또 거기서도 보니까 그 중에서 20%만 또 열심히 한다는 거지. 결국은 이 20%가 나머지 80%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이론이야. 이 법칙은 우리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특히 공부에도 적용이 돼. 너네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중간 기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생각을 해도 막상 해보면 한 시험 2주 정도 남았을 때서부터 뭔가 빡공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적인 공부를 하는 시기는 한 2주 정도라는 거야. 그럼 봐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해가지고 우리 1년이지. 그러면 그 1년 동안 사실상 생산적인 공부를 하는 시기는 2주. 물론 기말 땐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겠지. 그럼 뭐 한 3주 정도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5주 정도가 되겠지? 즉 10주네. 10주면 70일 정도지. 다시 말해 1년 공부를 우리는 한 70일 정도에 마무리를 짓는다 이거야. 사실상 1년 공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그 1년 전체가 아니라 70일에 달려있다는 거지. 이 수능도 마찬가지다. 성적 향상에 직결되는 그 시간은 365일에 20% 정도인 73일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거야. 나는 이거를 실제로 느껴봤어. 내가 구모 때까지만 해도 4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구모 끝나고 나서 한 70일 정도가 남잖아. 그 시간 동안에 난 포기하지 않았거든.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잃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남은 70여일을 보냈고 그랬더니 수능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쭉 가다가 계단처럼 팡 솟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여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네 성적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 20%가 80%를 결정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안 올랐는데 이제 와서 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됐지. 70일 가지고도 되는데 100일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근데 여전히 남들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해서 어차피 제자리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여전히 들 수 있어. 근데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있잖아. 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잖아? 근데 대부분은 그러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 내면 속에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될까? 이 의심이 가득해. 그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공부를 하니까 동기부여도 제대로 안 되고 몰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지 펜 잡고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너는 이 의심이 해결이 됐네? 그럼 남은 기간에 공부에 몰입을 해서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 자신감이 이제 생겼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빡공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빡공을 할 거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지. 이 국어는 단순하게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거 반복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많이 겪어봤잖아. 이 평가원이 답이라고 간주하는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 범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맨날 문제 풀고 답 맞춰봤자 매번 주관이 개입되고 틀리기를 반복할 뿐이야.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 돌잖아. 귀엽게 돌잖아. 근데 제자리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 저는 문제 맞는데요? 맞았어도 어떻게 맞췄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답이 2번이 나왔는데 네가 1번 보고 그래 맞지. 2번 좀 답인 것 같긴 한데 아리까리한데 불안해. 그래 3번 4번 5번 다 본 다음에 2번을 찍었잖아. 그러면 너는 맞았지만 맞은 게 아니야. 왜? 이 문제에서 시간을 씀으로써 다른 문제를 틀리게 될 거거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그 답의 범주, 그러니까 객관성의 범위를 인지를 해줘야 돼. 이 객관성의 범위를 인지를 하면 답이 나왔을 때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 그럼 객관성의 범위가 뭐냐? 이 정도 근거면 답의 근거가 나왔다라고 보는구나. 그 기준에 익숙해지는 걸 말해. 이 기준이 너의 머리에 내재돼 있어야지 답이 나왔을 때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모든 선지를 다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객관성의 범위를 어떻게 내재화시키냐? 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출 해설 써보기야. 답이면 답에 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답이 아닌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들을 직접 네가 이제 해설을 써보는 거지. 그냥 맞다 틀리다 OX만 표시하지 마시고 직접 써보는 거야. 근데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주관이 개입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해설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효율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솔루션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일단 해설지를 참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외우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 강사 양반, 이 국어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과목 아니요? 맞아. 맞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그 방향성이 맞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방향성이 맞지 않는 생각은 그냥 망상일 뿐이거든. 우선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설을 받아 써가면서 그 방향성 정립을 먼저 해보자. 이게 좀 익숙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잡힌다 하면 이제 해설지를 보지 않고도 써볼 수 있겠지. 그 전까지는 방향성이 좀 안 잡힌다, 내가 기출에서 반복성도 안 느껴지고 예측도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달만 해설지를 받아 써보면서 객관성의 범위를 한번 느껴보자. 이걸 네가 한 달 정도만 하면 이제 불안해서 모든 선지를 다 보는 상황이 없어질 거야. 알겠지? 100일 중에 30일, 이 30일만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그 다음 70일은 이제 문제를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효율적인 동선을 연습을 해주는 거야. 이거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 20%가 80%를 결정한다. 그래서 70일이면 너의 성적은 확 바뀔 수 있다. 그 중에서 100일, 우리 남은 100일 동안에 30일은 생각의 방향성, 평가원이 생각하는 그 답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객관성의 범위를 본인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본다. 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유형별 접근법, 방법론은 추후에 영상으로 또 올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 또 개꿀팁 받아가도록 하세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